53번 세장비.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세장비는 얼분의 K 곱하기 L. 이번 문제에서는 이 식을 이용할 거고, 설계용 세장비라고 했잖아요. 설계용 세장비는 지금 이렇게 X랑 Y축에 대해서 각각의 2차 반경을 줬듯이 X축에 대한 세장비 구하고 Y축에 대한 세장비 구해서 더 큰 값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 다 계산해가지고 값이 나왔을 때 둘 중에 더 큰 값으로 답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지금 X축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약축 방향으로 가세를 통해 지지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재가 있을 때 6m라고 할 때 이 가운데 부분에 약축 방향에만 가세가 지지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X축은 상관이 없죠. 부재 길이 6m, 즉 6000mm 이고 Y축 약축 방향의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끊겼으니까 3m, 부재 길이 3m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축 세장비부터 구해볼게요. 6000 그리고 RX 이거 써주고, 지금 단위를 맞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000 계산을 각각 해줍니다. 위에 게 45.80이 나오고요. 아래 게 39.95가 나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둘 중에 큰 값으로 골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답을 이걸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1번 세장비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세장비는 이게 유효 길이 계수고 이게 부재의 길이어서 K와 L을 곱하면 유효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단면 2차 반경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면 2차 반경은 루트 씌우고 단면 2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눈 값을 단면 2차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세장비 값을 구해볼게요. 지금 조건을 단면 2차 반경 값을 준 게 아니라 면적과 단면 2차 모멘트를 줬죠. 그 말은 뭐다? 오른쪽을 보시면 주어진 값들을 이용해서 단면 2차 반경을 직접 구해서 풀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K, 유효 길이 계수는 뭐냐면 이 끝에 지점 조건들에 의해서 이 유효 길이 계수가 다 달라져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단 모두 힌지이기 때문에 유효 길이 계수 K가 1입니다. 1을 적용해서 풀어줄게요. 부재 길이 밀리미터로 변환해서 공 3개가 붙고요. 지금 단위가 센치죠? 근데 지금 여기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밀리미터로 맞춰줄게요. 센치와 밀리미터는 10배 차이인데 제곱하면 100배가 되겠죠? 따라서 공 2개 붙고, 위에는 센치 4제곱이니까 공이 4개 붙죠? 263.523. 딱 떨어지는 값이 없네요. 그럼 제일 가까운 2번이 답이 됩니다. 왜 5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번 세장비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부재 중간에서 S축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없도록 지지되어 있다. 일단 세장비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거고, 제 전 영상에서 세장비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일단 공식만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세장비는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이 X축일 때의 세장비랑 Y축일 때의 세장비를 비교해서 더 큰 값을 세장비로 갖도록 하죠. 근데 지금 항상 이런 주어진 조건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 L의 길이를 다르게 하려고 이 조건을 주어져요. 다른 문제에서는 부재 중앙에서 약축 방향으로 가세를 통해 지지되어 있다. 다른 문제에서는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썼죠. 이렇게 표현을 썼다고 해서 X축? 그럼 X축의 숫자를 이거 절반으로 해야겠네? 이게 아니라 이 말도 결국에는 약축인 Y축에 이제 가세가 지지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 이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양단 P니까 미쇼 길이 계수 1.0이겠고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X축의 경우 세장비 1.0 곱하기 X축은 보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부재 길이 4m 그대로 가져가고요. 밀리미터로 써줄게요. 그리고 RX 구해져 있죠. 센치니까 밀리미터로 써주겠습니다. 86.2. 그리고 Y축의 경우에는 미쇼 길이 계수 1.0에 이 조건 통해서 중앙에 가세가 지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중앙에 지지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절반으로 가져가시고 Y값 밀리미터로 바꿔서 50.2 써주면 이게 X축의 경우가 46. 어쩌고저쩌고 Y축이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 둘 중에 더 큰 값을 세장비로 갖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더 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양단의 조건, 양단 지점의 조건이고요. 이 양단 지점의 조건을 통해서 이 K값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양단의 P이기에 이 유효길이 계수 K값이 1.0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통해서 L값을 봐줘야 하고요. 이 표현을 그냥 외워두는 게 편하실 겁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Y축의 L값이 절반으로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2000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축에서 구한 세장비 값 중 큰 값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4번 볼게요. 양단이 회전단이다. 그러면 유효길이 계수는 K는 1.0이 된다는 말이고, 부재의 좌굴축에 대한 세장비. 이 좌굴이라는 건 강한 쪽과 약한 쪽이 있을 때 당연히 약한 쪽으로 이렇게 좌굴이 일어나겠죠? 즉 단면 2차 모멘트가 작은 축으로 좌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작으려면은 직사각형이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이게 A고 B 이게 같은 면적을 가져도 단면 2차 모멘트 값은 당연히 이게 더 크겠죠? 뭐냐면 I는 12분의 BH 세제곱인데 지금 여기 H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로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제곱되는 길이가 이렇게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길어야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훨씬 크겠죠. 세제곱으로 인해서 더 증폭이 될 거니까. 따라서 이 둘 중에 단면 2차 모멘트가 작은 값은 이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좌굴축에 대한 세장비를 구할 때에는 지금 뭐 중간에 가세를 설치했다거나 그런 말은 없으니까 길이 조건은 같잖아요. 따라서 단면 2차 모멘트만 봐주면 되고, 이 둘 중에 단면 2차 모멘트가 작은 값은 이 경우니까 이 경우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보자면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때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Y축으로 봐주셔야 하고 세장비 공식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양단위 회전단위기에 K는 1.0이 되고 부재 길이 같은 경우는 6.6m 그리고 단면 2차 반경 이거는 저희가 구해야 하는 거죠. 지금 조건에서 안 주어졌으니까 이 2차 반경은 루트 면적분의 단면 2차 모멘트예요. 따라서 이걸 좀 갖고 와서 써보면 i부터 적어주자면 밀리미터로 해줬을 때 그리고 면적을 나눠준다. 이 값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R 값은 86.60이 나오고 K의 경우에 1.0, L의 경우에는 밀리미터로 바꿨을 때 6600. 따라서 이 식을 다시 계산해보면 16.69 이렇게 계산해주면 76.21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번 간단하게 볼게요. 세장비를 구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 세장비 공식을 알아야겠죠. 얼분의 이게 세장비고 얼분의 유효 길이 그리고 이 단면 2차 반경은 면적분의 단면 2차 모멘트 여기서 유효 좌굴 길이가 위에 분자에 해당하고요. 단면적이 A죠. 그리고 단면 2차 모멘트 여기 있고요. 여기서 쓰이지 않은 것은 탄성계수 E 이게 안 쓰였죠.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지지 조건은 양단 힌지다. 나왔죠? 유효 길이계수 1.0 기둥의 길이 3m 직경 100 원형 남면의 세장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나온 조건들을 다 적고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수능 문제도 비슷하잖아요. 항상 문제에서 알려진 조건들을 모조리 적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먼저 보면서 막 계산하다가 이거 적용하고 이걸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조리 적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주어진 조건 양단 힌지다. 그러면 유효 길이 계수 K는 1.0 기둥의 길이 3m 직경 100mm 세장비를 구하여라. 세장비 공식 아시죠? K 앞서 구한 K는 유효 길이 계수고요. 이거는 부재 길이 그리고 이거는 단면 2차 반경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최소값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좌굴은 그 단면 2차 모멘트가 작은 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걸 쓰는 거고 이거를 단면 2차 모멘트를 사용한 식으로 바꿔보면 그러니까 이 R은 루트 면적분의 단면 2차 모멘트다. 이 식을 알고 계셔야 또 이 다음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으신 건데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면 2차 모멘트가 작은 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그러면 이거 K는 1.0 곱하기 L 3m인데 지금 단위가 밀리미터가 있으니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3m를 3000mm로 미리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I의 최소값. 근데 여기는 뭐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서 뭐 구분할 게 없고요. 그냥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형일 때 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곱하기 그리고 지금 분모의 면적값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기서 막 계산하고 들어가면은 복잡하거든요. 정말 시끄럽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밖으로 빼준 상태에서 얘 그대로
해주면 4분의 D가 100ml 곱하기 3000 곱하면 120. 따라서 답은 120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25번. 기둥의 재질과 단면 크기가 모두 같은 그림. 그림과 같은 4개의 장주의 시점 조건에 따른 유효 자굴 길이를 구하시오. 유효 자굴 길이를 구하시오. 즉 K 곱하기 L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효 길이 계수 이거는 부재 길이. 시점 조건에 따른 유효 길이 계수는 제 정리본에 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외우시고 적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굳이 기둥의 재질과 단면의 크기가 같다 라고 한 거는 기둥의 재질, 그러니까 재료의 성질, 이 값, 연계수 값이 같고 단면의 크기가 모두 같다.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같다 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유효길이 계수나 외워서 풀어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가 힌지, 하나가 고정단이죠. 이럴 경우에 유효 길이 계수 0.7. 2번. 지금 양쪽이 모두 고정단이에요. 이럴 때 유효 길이 계수 0.5. 3번. 하나 자유단이고 하나 고정단. 이럴 때 유효 길이 계수 2.0. 2배. 4번. 힌지. 이럴 때 1.0입니다.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시기보다는요.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좀 외웠었는데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약간 과장된 그림이죠. 고정단이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외웠습니다. 이만큼이 0.7이란 얘기, 이만큼이 0.5란 얘기 이런 뜻이거든요. 이 K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적어보자면 여기서 부재의 길이가 2L이었죠. 부재의 길이는 2L.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칠게요. 여기서 부재의 길이는 4L. 3에서는 L. 4에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K 곱하기 L 값. 이게 유효 길이, 유효 자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K 곱하기 L은 1번의 경우 1.4L, 2번의 경우 2L, 3번의 경우 2L, 4번의 경우 0.5L이 되겠습니다. K값만 알면 쉽게 풀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재질과 단면적 및 길이가 같은 4개의 장주에 대해서 유효 자굴 길이가 가장 큰 기둥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 유효 길이 계수가 K잖아요. 이 그림은 제가 그렸던 그림인데 정리본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보신 그림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K 값이 큰 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이 네모가 그냥 자유단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자유가 아니라요. 회전, 구속, 이동 자유인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자유단이다, 고정단이다, 2.0이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모양과 이 선 잘 보이시죠? 이 그림을 넣었는데 그냥 자유단이 아니라 회전, 구속, 이동 자유인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K값 1.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1.0, B의 경우에도 여기 사진이 있죠. B의 경우에는 2.0, C의 경우에는 고정단 다들 알고 있는 0.5, D 하나 고정단 하나 힌지. 그렇다면 바로 이 경우죠. 0.7. 그래서 유효 자굴 길이가 가장 큰 순서대로 쓰면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 D, 그 다음 C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그냥 자유단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확실하게 외우셔야겠죠. 먼저 4번. 기둥의 재질과 단면 크기가 모두 같은
그림과 같은 4개의 장주의 좌굴 길이를 쓰시오. 좌굴 길이. 좌굴 길이는 유효 좌굴 길이 계수의 부재의 길이를 곱한 값이 최종적으로 좌굴 길이가 되는데요. 지금 좀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그 소음은 낮춰서 편집을 할 건데 워낙에 주변에서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또 밖에가 큰 길가랑 접해 있어가지고 좀 어쩔 수 없는 소음들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아무튼 여기서 요구하는 좌골 길이란 유효 길이 계수의 부재 길이를 곱한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에서는 좌골 길이가 아니라 유효 길이 계수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볼게요. 이게 제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제 정리본 구매하신 분들은 모두 이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건데 사진 보고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힌지 그리고 여기 고정단 있죠. 한쪽 힌지고 한쪽 고정단. 그러면 두 번째 그림과 똑같은 상황이겠습니다. 여기 힌지, 여기 고정단이니까요.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K 값이 유효 길이 계수 값이 0.7인 거고, 2번 고정단 있죠? 고정단 K 0.5, 고정단 자유단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는 완전한 자유, 즉 회전 자유, 이동 자유인 자유단이기 때문에 K 값은 2.0이 되겠습니다. 4번 힌지 그림에서 힌지 그러면 K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재의 길이를 적어줘야겠죠? 부재의 길이는 나와 있습니다. 2L, 4L, L, 0.5L 2L, 4L, L, 5L 그러면 KL, 즉 좌골 길이는 둘이 곱해주면 되겠죠. 1.4L, 2L, 2L, 0.5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걸로 적어주시면 득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번 그림과 같은 콘크리트 기둥이 양단 힌지 지지되어 있고 약축에 대한 세장비가 150이 되기 위한 기둥의 길이를 구하여라. 세장비, 약축에 대한 세장비라고 알려줬죠. 왜 약축을 굳이 알려줬느냐? 식을 적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장비 공식이 이거인 거 알고 계시죠? 약축에 대한 세장비다. 그러면 여기서 단면 2차 모멘트가 약축으로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H로 본 게 아니라 약축이니까 BH로 한 값이 세장비가 150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 한번 해줄게요. K값, 유효작골 길이 계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양단 힌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힌지로 되어 있다. 이때 K는 1.0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부재의 길이. 바로 이 부재의 길이가 기둥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구해야 하는 게 기둥의 길이네요. 그러면 미지수 L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숫자가 길어질 게 뻔하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A분의 I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서 여기에 적어보겠습니다. I값, 단면 2차 모멘트. 근데 약축에 대한 거니까 이게 B, 이게 H로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BH3 세제곱 분의 분모의 12 곱하기 면적을 나눠주면 곱하기 이게 다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150이다. 좀 잘렸네요.
살짝 밀어주겠습니다. 이게 150이다. 정말 복잡하죠? 하지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분자 L 있고 여기 루트 안의 값이 1875가 나왔어요. 이게 150이다. 따라서 계산기 루트 씌워서 돌리시면 6495.19 땡땡땡 밀리미터가 나오고요. 이거는 미터로 바꾸면 6.495 미터고 답은 6.50 미터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둥의 길이 미터 해서 미터로 맞춰서 답을 냈습니다. 15번 문제 풀겠습니다. 또 나왔죠? 유효자굴 길이가 가장 큰 기둥을 순서대로 쓰시오. 유효자굴 길이라는 거는 지금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K, 개수 K를 물어보는 거고 이게 유효자굴 길이 개수 그리고 K의 부재의 길이를 곱해준 게 이게 좌굴 길이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K 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그려놨던 그림인데 정리본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펼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그림 여기 있죠? 이거 문제 푸실 때 주의할 점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자유단이 아니라는 거. 이거랑 달라요. 이거는 회전 구속 이동 자유인 단위이기 때문에 1.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1.0, B의 경우에는 이거죠. 2.0, C의 경우에는 고정단 요거죠. 0.5, D의 경우에는 고정단 힌지는 요거 0.7. 따라서 문제에서 큰 순서대로 놔두라고 했으니까 답은 B, A, D, C가 되겠습니다.